이재명 외교 책사, 김현종, 난 사람의 충성, 기꺼이 끝까지 함께할 것. 자, 김현종, 우리가 너무너무 든든해하는 분이죠. 김현종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022년 10월 변양균이 쓴 글입니다. 변양균, 우리 기억에 별로 좋게 남아있지 않은 사람이긴 하지만 김현종이 들고 온 한미 FTA 결렬안, 이건 자기 자랑하는 이야기예요. 변양균 궁극적인 내용은. 근데 이 안에 김현종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2007년 3월 말 하루하루가 살얼음판 같았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때문이었다. 협상 마감 시한이 코앞이었다. 김현종 통상교섭 본부장이 청와대로 들어왔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최종 협상 경과를 보고했다. 청와대 정책실장이던 나도 배석했다. 보고 내용을 살펴보고 깜짝 놀랐다. 너무 황당했다. 김현종 본부장이 가져온 안에는 협상 결렬이 들어있었다. 협상을 더 해보다가 정 안 되면 우리 쪽에서 결렬을 선언하자는 시기였다. 나는 벌컥 화를 냈다. 변양균이 화를 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진정성도 없이 정략적으로 했다는 겁니까? 이러면서 김현종에게 화를 냈다.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협상하다 보면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해 결렬 가능성을 내비칠 수도 있다. 협상 전술로. 그런데 김현종 본부장의 안은 전술적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협상을 결렬시킬 수도 있다는 거였다. 협상 타결 전날 2007년 4월 1일 오후 10시쯤인가? 백악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최종 조건으로 3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이것만 우리가 받으면 즉각 협상을 타결하겠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 한떡수가 있었습니다. 국무총리로. 부시로선 한미 FTA가 마지막 기회라고 할 수 있었다. 협상 타결하지 못하면 사실상 빈손으로 임기를 마쳐야 했다. 그러니 한미 FTA 타결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고 봤다. 노무현 대통령도 나와 같은 판단이었다. 결국 포기한 건 미국이었다. 미국으로선 대단한 양보를 한 셈이다. 뒤집어 보면 우리에게 무척 유리한 결과였다. 당시엔 이런 점을 공개 자랑할 수 없었다. 협상한 상대가 있다. 우리가 많이 가져왔다는 건 거꾸로 상대가 많이 양보했다는 뜻이다. 자, 한미 FTA는 엄청나게 잘된 협상이에요. 우리가 너무 유리하게. 그래서 대통령이 바뀌고 재협상, 대통령이 바뀌고 또 재협상, 계속 재협상을 하게 됩니다. 김현종은 노무현 정부 때 통상교섭 본부장으로서 한미 FTA를 진두지휘한 사람인데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는데 우리가 진짜 협상을 깰 수 있다라는 보고를 들고 갑니다. 협상 전략이 아니라 진짜로. 미국 측은 김현종의 그런 의중을 당연히 알았을 겁니다. 블러핑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을 겁니다. 김현종은 협상 결렬을 우리가 진짜 꺼낼 수 있어야 유리한 협상을 끌어올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굉장한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2017년입니다. 김현종 한미 FTA 협상 인력 3배 늘려달라. 이건 또 뭐냐면 재협상이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 있었던 한미 FTA는 우리한테 너무 유리하게 된 협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바뀌고 재협상을 요구하고 하고 오바마 때 재협상하고 트럼프 때 또 재협상을 합니다. 이때는 트럼프 한미 FTA 개정 압박을 최근 한층 강화하고 있다. 이때 제재 협상을 하죠.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통상 전문 인력을 대폭 늘려달라고 정부와 여당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현종 본부장이요, 협상 대표인 내가 한미 FTA 폐기 카드를 쓸 수 있어야 최선의 협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협상 과정에서 FTA 폐기를 선언할 수 있는 권한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분? 네. 트럼프가 한미 FTA 너무 불공평해, 다시 재협상해야 돼 라고 계속 압박을 넣으니까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협상팀 전문 인력, 통상 전문 인력 대폭 늘려줘. 120명으로 3배 가까이 충원해줘. 이렇게 딱 요구하고 플러스 협상 과정에서 내가 FTA 폐기 선언할 수 있는 권한까지 줘야 돼. 와, 이렇게 딱 얘기한 거예요. 김 본부장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통상 전문 인력 증원을 여당과 청와대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 수세적 협상이 아닌 이익균형을 최우선으로 한 당당한 협상을 하기 위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FTA 개정 협상과 관련해
김현정 본부장을 100% 신뢰하고 힘을 실어준다는 입장이다. 근데 결국 이걸 뚫고 제재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냅니다. 우리가 최근에 들었던 그 화장실 에피소드 있잖아요. 내가 제재 협상을 가러 갔다가 화장실에 갔는데 그 협상을 하고 있는 되게 책임자가 옆에서, 화장실 바로 옆에서 오줌을 같이 두다가 볼티모어 오리올스 좋아한다라고 하면서 20승 했던 투수가 3명 있었다라고 하니까 김현정이 아니다, 4명 있었다, 이름을 쫙 대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제재 협상이 끝났다. 이 에피소드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이게 바로 이때입니다. 트럼프 정권 때 제재 협상. 김현정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일을 잘하고 뭐 이런 능력자인지 또 감이 좀 잡히시죠. 그리고 문재인 정권 바이든 정부 때 미사일 주권 42년 만에 완전 회복,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 가능, 미사일 지침 종료. 이게 제가 문재인 정부 때 가장 열광했던 외교의 수확입니다. 언론에서 그게 크게 보도하지 않았지만 이게 너무너무 컸어요. 미국이 우리나라 미사일 몇 킬로 이상 쏘지 마, 개발도 하지 마,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거리 제한을 완전히 해제, 니들 마음대로 해, 우리는 서로 믿으니까, 이걸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문재인 정부 때 이건 정말 잘한 거다, 이거 진짜 쉽지 않은데 정말 잘한 거다, 이거는 정말 업적이라고 말해도 된다, 이럴 정도로 저는 엄청나게 놀랐고 칭찬을 했었는데, 이게 김현종이 또 주축이 돼서 한 거라는 거예요. 자, 노무현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외교적으로 뭔가 잘한 게 있다. 그 중심에 김현종이 항상 있었다는 겁니다. 1979년에 한미 미사일 지침을 합의를 합니다. 180km 이상 니들은 개발하지도 마, 이렇게 딱 막아놔요. 그 다음에 김대중 정부에 들어와서 30km로 찌끔 늘어납니다. 이명박 정부 때 800km로 쫙 늘어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사거리는 그대로인데 탄두 중량 무제한을 받습니다. 이때 진짜 열광했거든요. 탄두 무제한이면요, 어마무시한 물건을 만들 수 있어요. 핵탄두만 무서운 게 아닙니다. 몇 톤짜리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위력이 어마어마해요. 지하 막 몇 미터, 몇십 미터 밑으로 꾹 꽂혀가지고 그 밑에 벙커버스터 뭐 이런 거 있죠. 핵무기만큼 무서운 미사일을 우리나라가 어마무시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탄두 중량 무제한으로 푼 거. 그러다가 사거리도 풀고 고체 연료 사용 제한 해제. 이것도 엄청 큰 겁니다. 우리나라 미사일 고체 연료를 사용 못 하는데 고체 연료도 사용하고 다 니들 마음대로 미사일 만들어. 이건 진짜 엄청난 겁니다. 우리나라의 현무포 사거리 800km의 탄두 중량이 2톤. 이게 동시에 수십 발 날아가잖아요. 핵무기급입니다, 진짜. 그리고 정밀도는 전 세계 최강이야. 이걸 문재인 정부 때 미국으로부터 허락을 다 받아냈어요. 탄두 중량 무제한, 고체 연료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사거리도 무제한이에요. 이 중심에 김현종이 있었다. 빅초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페북에 쓴 글이 있어요. 이재명과 통상의 신 김현종의 초대박 기획. 약소국이 미국과 협상에서 항상 넉넉히 받아온 건 전 세계에서 김현종 뿐이다. 그래서 그를 통상의 신이라 불러도 된다. 그래서 이재명의 대한민국은 로또가 터질 것이다. 김현종 신께서 전 세계에서 반도체에서 면도날까지 제조 가능한 나라는 중국과 한국뿐이라고 했다. 무슨 뜻이냐? 우리나라 제조업이 아직 살아있다는 말이다. 미국은 대중국 압박을 하기 위해 거의 10년을 별의별 짓을 다 했지만 큰 효과를 본 게 없다. 그 이유는 제조 생필품이 다 중국에서 오기 때문에. 압박을 하려면 돈줄을 끊어야 하지만 관세 올리면 중국산 수입이 계속 늘어나는, 미국이 더 힘들어지는 아이러니가 생긴다. 이 지점을 잘 공략하면 우리나라는 대박이 터진다. 미국의 공급기지 코리아로 바꾸시라. 우린 관세 없애주고 중국 관세 팍팍 부과하면 그럭저럭 가격 맞추고 한국이 못 만드는 건 대신 수입해서 가져다 주겠다. 우리가 중국을 완벽 대체는 못하겠지만 20%만 가져와도 된다.
우리 제조업 아직 기반이 살아있을 때는 도전해 볼 만한 일거리가 된다 이거지. 김현종 본부장의 해안은 미국의 약한 지점, 한국의 강한 지점을 정확히 노리고 있어 보인다. 우리나라 관세 같은 걸로 털어먹을 생각 말고 중국 견제 안 할 거냐 이거지. 국힘 계열 정치인 그 누구가 이런 그림을, 이런 거대한 스케일을 이야기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이재명 시대 통상의 신 다시 왔다. 자, 김현종 이분은요, 미국하고 더 큰 협상의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미국을 한번 갔다 왔죠. 만나서 미국이 원하는 것도 듣고 왔어. 그리고 이분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협상은, 강대국하고 협상은 건건이 해서는 다 진다. 미국이 원하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전체적으로 놓고 큰 틀에서 빅딜 쳐야 우리가 이득을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방송에 나와서 직접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거, 중국과 한국만이 반도체에서 면도날까지 만들 수 있는 나라다. 제조업이 가장 강한 나라, 대한민국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미국한테 중국 대체 생산 기지를 한국으로 해라. 중국한테 관세 때려주고, 그럼 우리가 가격 어찌저찌 맞춰서 미국으로 보낼게. 우리한테 관세 제로로 하고, 그래서 중국 타격을 제대로 입혀보자. 이렇게 딜을 치겠다라는 시나리오가 지금 돌아간다라는 이야기인데, 비벼볼만 한데요. 물론 말도 안 되는 중국의 단가를 맞추기는 어렵지. 그건 어려운데, 우리가 강점이 있는 거, 우리도 싸게 만들 수 있는 것, 거기다가 지금 채팅창에 나오는 것처럼 북한 노동력을 활용한다면, 호호호! 자,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야. 자, 그러면 어디까지 니들이 커버 쳐줄 수 있고 어디까지 가격 맞춰줄 수 있어? 그러면 중국에 몇 퍼센트 이상 넘지 않는 단가를 맞춰보겠다. 북한하고도 협력해서 공장 지어서 생산 기지를 한국으로 한번 해보는 거 어떻겠냐? 그러면 중국에 부담 없이 관세 때리고 미국 물가 안 오르게 해보자. 이 딜을 하겠다. 트럼프라면 받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와우. 자, 상상이 되잖아요. 우리도. 야, 이거 해봄직한데? 북한까지 껴서 우리가 공장 만들고 북한까지 기지를 만들면 저렴한 인건비로 중국을 대체하는 생산 기지. 이거 잘만 하면 북한의 투자까지도 우리가 뭐 확 치고 들어갈 수도 있겠는데? 트럼프는 또 김정은하고 친한데? 별의별 생각이 들죠? 불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고 이런 마인드로 협상에 임하면 줄 건 주고 받을 거 받아올 수 있다. 방위비 많이 달라고 떼쓰고 뭐하고 할 건데 우리가 뭘 줄 수 있냐? 우리 이거 줄 수 있는데 미국 니네는 뭐 해줄래? 이렇게 접근한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뭐가 됐든 간에 큰 그림 그리고 접근 방식이 달라지니까 기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김현종 이분은 예전에 했던 게 있으니까 노무현 정부 때 한미 FTA 실제 결렬안까지 노무현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어요. 협상 전략으로 결렬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건 이하면 우리가 결렬 선언해야 된다. 과감하게 시도했고 결국 그게 먹혔죠. 부시 정부 때 노무현 정권 때 했던 한미 FTA는 우리가 너무나 유리한 협상이었다. 그래서 오바마 때 재협상하고 트럼프 때 또 재협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또 가서 협상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김현종은 재협상할 때 막 열어줘요. 미국이 원하는 거. 미국 자동차잖아요. 미국 자동차가 한국에 못 들어오는 이유가 한국의 자동차 규제하는 법이 있어요. 이 법이랑 미국하고 안 맞는다. 이거 풀어라. 그래서 풀었대요. 몇 대까지 풀었대요. 엄청 많이 풀었대요. 미국이 원하는 만큼. 근데 어차피 미국 차가 안 팔리는 건 규제 때문이 아니다. 김현종은 알고 있었대요. 그래, 니들이 원하는 거 미국 차 다 풀어줄게. 미국 차 돌아다닙니까? 줄 거는 막 주고 협상을 마무리를 졌는데 우리는 여전히 한미 FTA는 우리에게 유리하다는 겁니다. 김현종이 그 전에 과거에 했었던 업적이라는 게 있으니 지금 미국 트럼프와 우리가 관세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도 좋은 카드를 들고 가서 대한민국의 대전환이 생길 수도 있는 미국과의 협상을 얻어낼지도 모르겠다. 이런 기대가 되는 겁니다. 자, 너무 짜증나는 뉴스들이 많고 이런 와중에 제가
김현종 이야기를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자, 김현종이라는 사람이 이재명 정부에 있다라는 건 정말 기대가 되는 일이다.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뭔가 희망이 있는 이야기를 좀 자주 찾아야겠다. 맨날 이준석 뭐라 하고 한동훈 얘기하고 윤석열 얘기하고 얼마나 짜증이 납니까? 이재명 시대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김현종이 있네. 김현종이 있는 이재명 정부에 김현종마저 있다면 대한민국엔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상상만 해도 너무너무 기대가 된다. 기다리겠습니다.